예, 그러면 시장에 대한 분석과 또 전망 그리고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좀 뜬금없는 말일 수는 있겠으나 이 불행은 남과 비교를 했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쏠림 현상 다 빼고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코스피 2240 낮은 건 아닌데 미국 증시 가는 거랑 자꾸 비교하다 보면 우리는 그만큼 수혜를 못 받아가는 것 같고 어찌 보면 코로나19도 잘 감당해내면서 지수 버텨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 신고가 얘기 나올 때마다 좀 소외감 느끼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시장 어떻게 비교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의 지수만 봐도 그렇고 뭐 채권 시장을 봐도 그렇고 미국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을 보면은 중국의 악재가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는 듯한 그런 형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에도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수는 원위치 됐습니다. 그래서 2250포인트를 뚫으려고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쉬어보니까 5번째더라고요. 그래서 5번 정도 하면 이제 뚫을 만도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뚫으려면 모멘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중국 쪽에 봤을 때 뭐 양회 모멘텀 이런 거 시장에서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또 바이러스 때문에 일정이 뭐 옮겨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3월 초가.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모멘텀이 좀 선반영이 되면서 2월 후반에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그게 또 뭐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약간은 좀 우리 시장이 5번을 돌파 시도를 해도 계속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것만 넘어서면 우리도 한번 힘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악재로 완전히 해소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힘든 것이 사실 이머징 마켓 환율 쪽을 봐도 주식시장 말고 환율을 봐도 예전에 이 악재 발생 이전에는 1150에서 한 7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1180에서 뭐 1190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 훼손이 완전히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시계가 완전히 8월로 돌아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모멘텀이 중요시 여겨지던 그 상황이 8월 달에 그 정책 모멘텀을 기대하던 그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 버렸다. 그러니까 지표들이 다 돌아서고 경기 선행지수도 돌아서고 그러면서 이제 모두 다 이제 경기를 보자라고 했었는데 네. 바이러스 때문에 그게 훼손되면서 시계가 이제 8월 달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커플링 한번 따져보니까 2019년 이제 초부터 상승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나스닥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계속 제가 해왔었는데 네. 나스닥이 그 누적으로 따져보니까 47% 그리고 코스피는 12% 이렇게 나오고요. 올해 상승률로 따져봐도 나스닥이 8.5% 우리가 이제 3, 4%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디커플링은 나스닥은 계속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다우하고 비교해보면 또 안 그래요. 다우 같은 경우는 우리 고점하고 이렇게 기록한 날 이 일수를 이렇게 계산을 어느 기준으로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나은 날도 있었습니다. 올해 상승률만 봤을 네, 네. 때는요. 그래서 계속 벌어지는 게 아니라 다우 같은 경우는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한번 힌트를 찾아야 될 게 뭔가를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예. 제가 다우지수 30 종목에서 신고가 흐름의 종목이 17 종목이 있고 뭐 박스권이나 그 아래쪽에 있는 게 13 종목인데 이걸 딱 네.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딱 표시를 해보니까 신고가 17 종목 이렇게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애플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게 대부분 이제 IT 업종하고 중요한 건 IT 서비스 업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IT 하면 보통 IT 하드웨어만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디스플레이나 뭐 네. 핸드폰이나 뭐 반도체나 이쪽만 따지는데 저기 17 종목에 들어있는 비자 같은 종목, 비자는 카드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는 이제 보통 우리 코스피에 이제 속해 있는 카드 회사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금융업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비자 같은 경우는 저게 IT 서비스 업종입니다. 그래서 IT ETF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IT 업종이 오르면 비자도 덩달아서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 비자 쪽에서 이 브랜드 파워 때문에 계속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꼭 뭐 ETF에 포함됐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저러한 IT 서비스 업종이 차지하는 그런 비중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렇게 뭐 잘 나가는 종목이 있는가 이렇게 따져봤을 때 IT하고 IT 서비스에 의해서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 외에 이제 박스권 이하의 종목들 한 13 종목을 살펴보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화학, 정유, 뭐 산업재, 금융 이쪽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고배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 고배당이 이제 주가가 워낙에 못 오르니까 배당금은 그대로인데
고배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저런 고배당에 투자하면 뭐 10년 동안의 수익이 지수를 비트한다 이렇게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올해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저 못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중국 쪽에서 어떤 모멘텀 이쪽이 강화되면서 이머징 마켓 쪽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저 열세 종목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우 쪽을 보면은 그렇게 섭섭해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디커플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 IT하고 IT 서비스업 중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빨랐었던 5일 신고가 종목들 코스피 쪽에서 찾아봐도 같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5일 신고가 이렇게 놓고 보니까 삼성전자부터 해서 주르륵 해서 카카오, 네이버, LG노텍, 도전비전 이렇게 해서 IT 하드웨어도 있고 IT 서비스 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하고 흐름이 차별적으로 해서 무슨 내용 자체가 틀려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구성 종목에 의한 그런 차별화하고 그런 구성 종목에서 전 세계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 IT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이쪽 IT 서비스 업종이라는 거 이쪽은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쪽에 대한 관심은 향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빠졌다가 원위치가 된다 한들 수익률이 원위치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저런 업종들이 저런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만 지수가 원위치 되더라도 수익률이 원위치 된다. 이 개념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IT와 IT 서비스 관련해서 그리고 뭐 간간히 컨텐츠 정도 보이고 약간 차별화된 거는 미국은 그래도 소비주가 조금 들어가 있긴 한데 우리들은 소비주는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뭐 결론을 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질문 드렸을 때 그 자괴감보다는 좀 덜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증시가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시장에는 여전히 좀 펀더멘털을 보자라고 강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적극적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종합해 봤을 때 좀 증시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또 새로운 뭐 모멘텀들 어디에 다 오십니까? 예, 말씀드린 이제 그런 정책 모멘텀 3월 초에 저기 중국이나 4월 들어가면 미국 쪽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양상을 놓고 보면은 그런 것이 꼭 필요한 시점이고 지금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머징 마켓 쪽은 사실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왜 이걸 만들었냐면은 미국 자산 시장이 다 좋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을 이 수익률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면은 놀라울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 저 미국의 부동산 지수 ETF로 환산을 해가지고 만든 표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이 물가연동 채권입니다. 제가 물가연동 채권으로 한 이유는, 그러니까 팁스를 한 이유는 그냥 채권보다, 그러니까 국채보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 금리를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걸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바로 아래쪽이 하이힐드입니다. 그러니까 저신용 기업의 채권마저도 사상 최고치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자산이 위험자산도 저렇게 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래쪽이 구리입니다. 구리 쪽을 보면은 지금 낙폭이 굉장히 컸었죠. 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등폭은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저 빨간 박스권으로 제가 이렇게 그린 이유는 네. 저게 뭐냐면은 금리가 앞으로 경기가 반전이 되면서 이제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구간에서 나타났었던 그런 흐름인데 그 구간에서는 채권이나 부동산이나 모두 다 하향세를 점차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네. 아래쪽 구리가 급하게 치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경기가 저렇게 반전이 되고 있는 걸 뜻한 거죠, 한마디로. 네. 근데 그 빨간 박스권 뒤로 가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걸 바이러스 영향으로 그대로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것들은 다 반등을 하고 채권이나 부동산 쪽은 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바이러스 이전을 극복하고 있는데 구리 쪽은 전혀 반영을 못하고 있는 거죠.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저게 구리뿐만이 아니라 제가 구리는 이제 경기하고 바로 연관되는 뭐 닥터카파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걸 했을 뿐이고 예. BDI 지수도 그렇고 상품 지수도 그렇고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저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이머징 마켓 지수가 오히려 주식 지수가 조금 저거보다 낮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거 뜻하는 것이 이제 경기가 저렇게 기대감이 꺾였기 때문에 저거에 대한 대책이 이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구리의 저 모양새를 보면은요. 예.
그래서 다른 자산하고 지금 경기가 괴리를 보이고 있는 저 모습이 언제 좁혀질 것인가. 그것이 3월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2월에 나타나는 그런 안 좋은 점, 2월에 뭐 조정을 계속 보이거나 뭐 악재가 계속 나타나서 하락폭이 깊어진다 하면은 좀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러한 악재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나타난 저 차이점은 그 이전 흐름, 8월달 흐름으로 지금 돌려 세웠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산시장 흐름도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채권 강세, 그다음 위험자산도 같이 올라가고 미국 쪽이요. 그리고 리츠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저금리 쪽에서도 올라갈 종목이 이 경기가 턴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동반 상승하는 기이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걸 뺀 나머지, 그러니까 미국을 뺀 나머지 자산들은 다 약세고 미국 쪽에는 위험자산 모두 다 강세, 안전자산 모두 다 강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괴리가 좀 바뀌어질 만한 것이 3월 이후에 그런 중국 쪽의 조치 이런 것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좋게 해석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오히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그러니까 기회를 잡지 못하신 분들한테 제2의 기회가 또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만약에 주가 계속 상승을 한다면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전에 그 기억을 떠올려 보면 어떤 유동성 공급이나 유동성 장세가 가능하겠지만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 하면서 그때 달러 약세하고 금리 얘기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가능성도 아까 말씀드린 4월에 미국 쪽에서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둘째 주에 보였었던 그 채권 발행 일정을 보면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2분기에 매년 줄어들었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크게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나타나고 있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놓고 보면은 CME 패드워치 2를 봤을 때 12월 정도 봤을 때 금리 동결을 빼고 나면 82%거든요. 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채권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유도 생기고 이런 금리 인하 확률이 더하니까 유동성은 뭐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건 나쁜 데 표현하는 거지만 이건 뭐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을 만큼 자꾸 겹치는 거죠, 후재가. 네. 그런 것이 누적이 되고 있는 게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 가능성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채권 발행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약해지고 달러가 약세 반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구리가 뜻하는 그런 아래쪽에 머물러 있는 이머징 마켓 자산이 4월 이후에는 좀 강세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대적인 강세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 그러면 글쎄요.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이게 선진 시장뿐만 아니라 신흥 시장에도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장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전략을 어떻게 좀 짜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 짚어주시겠어요? 그래서 경기 반전 때문에 이쪽에 경기 관련주 쪽으로는 당연히 가야 되는데 예. 지금 금리가 갑자기 약해진다거나 또 이렇게 정책의 유동성이 공급된다라는 그런 정책들을 감안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저금리 시대 쪽에서 우리가 각광을 받았었던 IPO나 무슨 리츠, 채권 이쪽도 이제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지금 신경 써줘야 될 게 너무 많아진 것이죠. 네. 어느 한쪽만 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위기는 향후에는 돌아서면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안 좋은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 강도, 정책 강도가 강해지기 때문에 유동성은 더 강해진다. 3월 이후에는 기대해볼 만하다. 이머징 마켓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도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또 슬슬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전략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짜 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